자, 요 앞에까지 4형식 문장, 기본 문장을 살펴봤고, 이 4형식 문장이 3형식 문장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3형식 문장은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을를로 해석이 되는, 주로 해석이 되는 목적어를 가지는 그런 문장이 3형식 문장이었는데 4형식 문장은 에게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을룰이 나왔잖아. 근데 이거를 3형식 문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즉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을룰을 먼저 쓰고 에게가 없어져 버리면, 그러니까 중요한 구성 성분이 되지 않아 버리면 3형식으로 바꿀 수 있겠죠. 말로 하면 어려우니까 요 문장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아까 봤던 문장인데 토니 센트 부분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에서 요 설명을 하기 전에 잠깐 알아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1형식부터 지금 4형식 문장을 보고 있어요. 요까지 오면서 주요 구성 성분, 주어, 동사, 보어, 그다음 목적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주요 구성 성분들의 품사가 있었잖아. 주어는 명사밖에 들어갈 수 없었고, 동사는 당연히 동사일 거고, 보어는 형용사나 명사가 들어갈 수 있었고, 목적어는 뭐였어? 목적어는 명사였지. 자, 이렇게 주요한 품사들이 있단 말이지. 이 주요한 품사 5형식까지 가더라도 주요한 품사에 들어가지 않는 품사들이 존재해. 전치사라든지 아니면 부사라든지. 전치사나 부사는 그러면 문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요? 나는 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해. 문장을 5형식으로 모두 다 분류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 그 5형식의 구성 성분에 부사가 들어가지 않는다, 전치사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이들을 빼고도 문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 물론 부사를 넣어야 오늘 했는지 내일 했는지 알 수 있고 지난밤에 했는지 오늘 밤에 했는지 알 수 있다만, 이 부사나 전치사를 빼고도 문장의 형식은 완벽한 문장으로 구성될 수 있다 라는 걸 먼저 알아두고 가겠습니다. 자, 토니 주어, 센트는 보내주었다 동사, 누구누구에게니까 간접 목적어, 무엇 을에 해당한 아이가 나왔네 직접 목적어, 지난밤에라는 거는 부사입니다. 이것도 잠깐 설명을 해야 될란가 모르겠네. 잠깐 설명하고 갈게요. 또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서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부사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면 기본적으로 동사를 꾸미는 걸로 해석해봐. 자, 이게 형용사인지 알고 싶다. 이 단어가, 큐라는 단어가 형용사인지 아닌지 알고 싶다면 형용사의 친구는 명사거든. 그래서 명사를 꾸며보면 돼. cute girl, a cute girl, 귀여운 소녀, 이렇게 꾸며질 수 있으면 얘를 형용사로 보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럼 이 단어가 부사인지 알고 싶으면 난 어떻게 하면 될까? 동사를 기본적으로 한번 꾸며봅니다. 지난밤에, 한국어로 할게요. 이거는 문장을 다 적어야 되니까. 지난밤에 먹었어. 너 언제 먹었어? 지난밤에 먹었어. 동사를 꾸밀 수 있지. 오늘 갔어. 오늘이란 단어도 부사가 되겠지. 아름답게, beautifully, 아름답게 보여. 동사를 꾸미고 있지. 이렇게 동사를 꾸밀 수 있는 건 부사라고 보면 돼요. 얘들은요, 명사를 절대로 못 꾸밉니다. 아름답게 소녀, 안 되지. 지난밤에 책상, 지난밤에 소녀, 문장이 안 맞지. 어울리지 않잖아. 지난밤에 먹었다는 되는데 지난밤에 소녀 어울리지 않지. 오늘 소녀, 오늘 책상, 안 되잖아, 그지? 형용사만 꾸밀 수 있는 명사를 절대로 넘볼 수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지난밤에는 이제 부사니까 얘를 제외하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삭제시키고 앞 문장을 기준으로 볼게요. 자, 이러한 문장, 4형식 문장이 뭘로도 바뀔 수 있다? 3형식 문장으로 바뀔 수 있다. 우리 3형식 문장 배웠으니까 3형식 문장을 써보자. 자, 주어졌고요.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보냈다 그대로 적어줍니다. 자, 3형식은 을를
꼬랑댕이에 해당하는 요거에 해당한 아이가 바로 나오면 되니까 텍스트 메시지를 요거를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네. 맞죠? 이까지가 삼형식이야. 이까지 써도 완전한 문장이라고. 얘기했지? 삼형식은 목적어 한 마리만 오면 완전한 문장이라니까? 그러면 얘를 쓰고 싶은데요. 누구한테 보냈는지 알려주고 싶어서 얘를 쓰고 싶은데 얘는 어떻게 적을까요? 가 문제가 된다는 거야. 명사로 적을 때는 이렇게 문장의 구성 성분으로서 역할을 할 때가 아니면 쓸 수가 없거든. 그럼 얘로서 완전한 문장이 되고 난 다음에 얘는 문장의 구성 성분으로서 필요가 없는 역할, 꼭 필요하지 않는 역할로 바뀌어야 돼. 꼭 필요하지 않는 역할을 지금까지 쌤이 부사라고 설명을 했었잖아. 맞지? 이 부사로 바꿔주면 된다는 거야. 미라는 아이를 부사로 바꿔주자. 자, 미는 나를 이라는 명사거든요. 명사를 부사로 바꿔주는 방법은 뭘까? 명사를 부사로 바꿔주는 방법이 다행히도 존재합니다. 나에게라는 부사로 바꿔주는 방법은 전치사를 붙여버리면 돼요. 자, 뭔 말이냐면 나에다가 전치사, 에게에 해당하는 전치사를 딱 붙여버리면 부사로 바뀔 수 있어. 명사에다가 앞에 전치사를 붙이면 전치사는 명사의 앞에 두는 아이니까 전치사를 붙이면 부사의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야. 있지? 자, 그러면 미를 그냥 그대로 쓰지 않고요. 전치사를 붙이면 이 문장 안에 들어갈 수 있으면서도 전혀 이 문장의 삼형식으로서의 문장 구성 성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야. 에게라는 뜻을 적어줘야 할 테니까 얘가 누구누구에게라고 뜻이 적혀 있으니까 에게라는 단어의 전치사는 to지요. 그래서 to를 적고 나서 간접 목적어를 적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에게라는 전치사가 기본 전치사인가요? 기본 전치사야. 왜냐하면 이 사형식 동사 자체가 주다라는 해석이잖아. 누구누구에게 뭔가를 주다. 이렇게 주다라고 해석이 되려면 에게나 에가 들어가야 좀 정상적인으로 국어적으로도 정상적인 문장이 되잖아. 이해가 되잖아. 누구누구에게라고 주다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전치사는 to인데요. 주다라는 의미를 사용하기에 완벽히 딱 맞아떨어지는 에게는 아니지만 주다라는 동사를 쓸 수 있는 전치사가 있는 거야. 나는 너를 위해 이것을 준비해 준다. 맞죠? 위해라는 단어도 쓸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그러면 to를 적어도 되고 for를 적어도 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야. 대부분 to를 적는데 for를 적는 사형식 동사들이 좀 정해져 있더라. 그런데 그 정해져 있는 동사들 중에서도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형식 동사는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간목, 직목으로 이루어져서 문장을 만들 수 있는데 이 사형식 동사를 기준으로 이 사형식 동사를 삼형식으로 바꿀 수도 있더라. 삼형식으로 바꿀 때 직접 목적어를 먼저 쓰고 간접 목적어를 쓰게 되는데 간접 목적어는 주요한 구성 성분이 되어야 하지 않으므로 부사로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전치사 to를 쓰더라. 그렇죠? 메시지 같은 이런 을룰에 해당하는 단어의 to를 쓰는 게 절대로 아니야. 에게에 해당하는 받을 수 있는 자, 사람이 아니더라도 받을 수 있는 것. 여기에 to를 쓴다는 겁니다. 삼형식으로 바꿀 때 to를 쓰더라. 근데 to만 다 쓰는가요? 아니, for를 쓰는 경우도 있더라. for를 쓰는 경우는 어떤 건데요? 좀 정해져 있더라. 시험에 나오니까 외워주면 좋겠다. 자, 외우기 싫으면 이 for이 들어가는 문장을 되게 많이 보면 되겠지. 외우는 거에 막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막 외워주세요. 외우지 말고 많이 보세요. 이 문장이 들어가 있는 걸 찾아갖고 많이 보는 거 방법이 있겠지. 아니면 억지로라도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 이거 누구누구에게 사주다 하면 에게도 되거든. 누구누구를 위해 사주다 해도 되고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이제 쌤은 좀 바로바로 눈에 띄게 by를 보자마자 for, get을 보자마자 사형식 동사였는데 사형식으로 할 때 for 이렇게 바로바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쌤 입장입니다. 자, 저기 나와 있는 거를 이제 볼게요. 수요 동사, 사형식 동사를 말하겠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는 수요 동사, 직접 목적어 플러스 to나 for이나 of도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리고 간접 목적어의 형태로 바뀔 수 있다. 이 말은 사형식 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을 삼형식 동사로 바꾸어서 목적어 한 마리만 가지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야. 이렇게 이제 되고요. 그다음 간접 목적 앞에 to를 쓰는 동사를 쭉 나열해 놨는데 쌤은 이것들을 다 외우는 것보다는 for이나 of를 쓸 수 없는 것을 기본적으로 to 동사를 쓰는 걸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것도 이제 쭉 쌤이 이렇게 적어 놓은 이유는 give나 뭐 send나 이런 단어들은 land나 이런 단어들은 뭐 주다라고 가볍게 해석이 돼서 충분히 사형식이라는 게 이해가 되는 친구들이 많은데 show, tell, teach, write, bring 이런 단어는 사형식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 그래서 사형식이었어 하고 눈으로 찍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누구에게 뭔가를 보여주다. 누구누구에게 뭔가를 말해주다. 누구누구에게 뭔가를 가르쳐주다. 누구누구에게 뭔가를 빌려주다. 누구누구에게 뭔가를 써주다. 누구누구에게 뭔가를 가져다 주다. 이렇게 이런 동사들은 사형식 동사로 쓰이고 삼형식으로 바꿨을 때 전치사 to를 쓰더라. 자, 사형식 동사가 있는 문장을 삼형식 동사가 있는 문장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사형식에서 삼형식으로 바꿀 때 간접 목적 앞에 for를 쓰는 동사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냥 제일 편하고 깔끔한 건 이 동사들을 눈에 빠르게 익힌 다음에 머리로, 눈으로, 몸으로 익힌 다음에 이 동사들이 눈에 보였다. 그럼 이 동사가 삼형식으로 돼 있네? 그러면 전치사 for가 오고 난 다음에 me 같은 거 와야 되겠다. 요거 생각할 수 있으면 돼. 그러려면 이 동사를 모르고는 안 된단 말인 거지. make가 눈에 딱 보이면 얘는 원래 사형식이 되는 아이인데 삼형식으로 바꿨을 때 누구누구를 위해 만들어주다라고 얘기할 때 who이라는 전치사를 쓰는 아이야. to를 쓰면 안 되지 라는 게 딱 머릿속에 떠올라야 된다는 거지. 요 동사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외우기 쉽게 쌤이 그림으로 그려줄 건데 이 그림을 익히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이 갓바위가 있어요. 대구에. 얘 이름이 뭐라고요? 804네. 갓바위. 원래 계시지. 갓바위에 올라가는데 산이 정말 높아. 맨 위에 꼭대기 올라가면 절이 있어. 그래서 폴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자. 폴신이 내 계신다고 생각을 합시다. 폴신. 폴이라는 게 생각 안 나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폴신이 있다. 신기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너무 높고 힘들어가지고 배가 너무 고파. 그래서 먹을 걸 찾아서 음식을 만든다. 음식 푸드 생각하면 안 되지. 우리 동사 공부하고 있으니까. 다시 갓바위에 올라갈 때 음식을 찾아서 음식을 만든다.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가장 머릿속에 넣기 쉬운 방법을 막 생각을 해낸 거니까 이렇게 외워도 되고 그냥 뚝뚝뚝뚝 외울 수 있으면 그렇게 외우고 본인들이 편한 방식대로 하지만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 자, 이거 들어가는 예문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He finds her a ring. 그는 그녀에게 반지를 찾아준다. 얘를 기준으로 이 주어를 기준으로 이 아이가 남이니까 남은 목적어. 목적어인데 에게라고 해석이 되니까 간접 목적어. 자, 이 he를 기준으로 이 ring이라는 것은
어때? 남이지 역시 자기 자신 아닙니다. 남이라서 역시 목적어. 목적어인데 을을이라고 해석이 되니까 직접 목적어. 얘들 둘의 관계도 어때? 얘들 둘의 관계도 역시 헐과 어린 상관없는 남남이네요. 남남 목적어 상관이 없다. 얘한테 이걸 줄 뿐이지 얘를 꾸며주거나 린이란 아이가 헐을 꾸며주거나 하는 거 아니다. 알겠지? 그렇게 이제 요런 사형식 문장을 어떻게 바뀐다고? 이 사형식 문장을 삼형식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 삼형식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해서 을룰이 앞에 온다. 그리고 에게는 문장에서 중요하지 않은 구성 성분으로 바뀐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 히는 그대로 적어줘야 되겠지? 주어는 그대로야. 저 그대로. 동사도 그대로. 삼형식은 뭐야? 목적어부터 오는 거니까 을룰로 해석이 되는 목적어를 여기다 갖다 넣는 거라고. 을룰. He finds. 을룰와 ring을 찾는다. 그것부터 적어. 문장 끝났죠? 주어, 동사, 목적어, 문장 삼형식으로 끝났죠? 이 헐 어디로 가면 됩니까? 이제 이 문제잖아. 이 헐 어디로 가면 됩니까? 문장에서 중요하지 않은 구성 성분의 품사로 바뀌면 됩니다. 그 품사가 뭐다? 부사. 이런 단어를 어려워하지 마. 이런 단어. 부사라는 건 뭐뭐에게, 꽤. 동사를 꾸며보면 돼. 얘가 부사란 한국어로 부사가 꽤 이런 단어가 있는데 꾀를 쓰고 난 다음에 동사를 꾸며보면 된다 했지. 꽤 아름답다. 동사 형태 한글을 꾸며봐. 꽤 아름답다. 괜찮잖아. 그럼 부사야. 이런 게 부사야. 어쨌든 부사로 바꾸면 된다 했었어요. 그러면 헐이라는 명사를 부사로 바꾸는 방법이 뭐예요? 전치사를 쓰는 방법이에요. 이 전치사에는 기본적으로 수요 동사인 사형식 동사니까 에게에 해당하는 to가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 딱 보니까 finds란 아이란 말이죠. finds란 동사는 사형식 동사인데 삼형식으로 바꿀 때 for 쓰는 거라고 우리가 배웠단 말이지. 그래서 이 전치사의 자리에 뭘 써라? 이 전치사 자리에 여기에 for를 쓰면 되는 거야. for. 그 다음 명사인 헐. for 전치사 뒤에 전치사의 목적격. 명사 쓰면 됩니다. 명사 그대로 써주면 되겠지. 명사 헐. for 헐. 이렇게 적어주라는 얘기야. 됐습니까? 자, 그럼 이거는 몇 형식 문장? 4형식 문장. 이거 몇 형식 문장? 3형식 문장. 4형식으로 3형식. 4형식에서 3형식으로 바뀔 때 간접 목적 앞에 for를 쓰는 동사에 find가 있었다. 이래봐도 그렇고 저래봐도 그렇고 정말 쉬운 거니까 이것만 머릿속에 딱 넣으면 4형식은 아주 큰 틀을 딱 잡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